구글에서 운영하는 거고 어마어마하죠. 구독자가. 자, 그 다음에 다음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것도 SNS입니다. 뭘까요? 그 저커버그 얼굴 택. 네.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죠. 페이스북.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카오톡. 이건 뭘까요? 요거는 날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많이 날리셨죠? 이게 뭘까요? 네. 트위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한참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사진 찍고 간단하게 사진에 대한 소개 올리고 해시태그 달고 친구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정답은 인스타그램.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맞췄다면은 이번에 우리 한번 듣고 맞춰봐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기에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후루룩 짭짭 후루룩. 아우, 점심시간 다 됐는데 배가 많이 고프네요. 자, 정답은 네, 라면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또 들어볼까요? 물소리도 나는 것 같고. 네. 치킨. 우리 거의 1인 1닭이죠. 네. 치킨 소리였습니다. 다음도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이건 우물우물하네, 소리가. 네. 정답. 떡볶이에 계란. 와, 환상이네요. 그쵸? 네.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아들작, 아들작. 네, 맞습니다. 정답은 간장게장. 너무 좋아하죠? 간장게장, 고추장게장 반반씩도 먹고 짜장면, 짬뽕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음식을 보여주고 뭐 SNS를 보여주고 할까? 우리가 세상을 직접 보고 듣는 것도 많지만 스마트폰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듣는 게 상당하다는 거. 요즘에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고 재미만 추구하다가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는 친구가 될 것인가? 왼쪽 그림. 세상 편하게 스마트폰 보고 있죠? 네. 아니면은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이거를 조절하고 내 성장에 도움을 받고 내가 이걸로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사업가가 많이 나오는 10대들도 많아요. 돈도 굉장히 많이 버는 10대들이 있죠? 자,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게 사용할 것이냐? 이 갈길에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요전번에 본 책을 보니까 미래 사회의 계급 사회에 대해서 나왔어요. 미래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들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재미만 추구하고 시간만 낭비하다가는 스마트폰보다 더 밑에 있는 계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차피 인공지능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받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돼보자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마트폰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용 습관 점검하기. 손가락 10개를 쫙 펴시고요. 아리까리 하지만 아리까리는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해당하면 접어볼까? 그런 의지로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스마트폰 과의존 점검. 1번.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나는 실패를 한다.
손가락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것 같아. 그럼 접어주세요. 자, 두 번째.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 나는 상당히 어렵더라. 네, 어렵더라 하는 친구 이렇게 접어주세요. 헷갈리지만 좀 그런 것 같다. 그럼 접어보세요. 자, 세 번째.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게 어렵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손가락 접으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공부할 때 책상에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들.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 100% 이거는 거의 방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금은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아까 했던 자꾸 친구와 문자 내용만 또 생각이 나지? 아까 했던 게임만 기억이 나지? 자, 6번 보겠습니다. 손가락 접고 있죠, 친구들? 6번은 스마트폰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하면은 손가락을 접으면 될 것 같아요. 약하게 아닙니다. 강하게 느낀다. 자, 그 다음에 7번.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나 허리가 아프다. 목이 디스크가 온 것 같다. 시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자, 등등. 자, 이런 문제. 손목이 너무 아프다. 이런. 손가락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8번.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나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나를 이해 못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많이 보면서 나만 못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심하게 다퉜다면은 손가락을 한번 접어주시기 바래요. 9번. 스마트폰 때문에 이번에 가족이 아니라 친한 친구,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 야, 넌 나 만나러 와서 왜 계속 스마트폰만 보니? 그러면은 손가락을 접어봐야겠죠?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마지막은 뭐냐?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성적이 뚝뚝 떨어지더라. 그러면 좋아요. 학원 숙제를 못해가가지고 나만 못 따라가더라. 자, 이런 친구들은 손가락을 접어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내가 손가락을 몇 개 접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점검 들어갈게요. 0에서 2개는 파란색, 초록색 불이 켜져 있습니다. 웃고 있죠, 활짝? 지금처럼 적절히 사용하는 습관을 유지해주세요. 네, 유지해주기 바래요. 5개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5개 이하까지는 좀 무뚝뚝하긴 해도 스스로 조절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되게 안전하진 않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위험합니다. 과의존이 위험하지만 본인이 인식해서 조절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란색 있는 친구들 이해하지요? 자, 그 다음 대망의 빨간색이 나올 텐데요. 우리 촉으로 다 이해할 수 있죠? 다음에 어떤 문구가 나올지? 7개 이상이고요. 빨간색에 분노하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1599-0075 외워주세요 그랬죠? 네, 이럴 때 필요한 거죠. 스마트 쉼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의 지원과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7개에 걸려있다 이런 친구도 좀 필요하지만 나 진짜 10개다. 10개다. 나 9개다 하는 친구 있으면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상냥한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자, 그렇다면 현황. 과의조는 뭐예요? 그냥 중독이지 과의조는 뭘까요? 요거랑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스마트폰은 과의존이라고 써요. 중독 그러면은 좀 약간 좀 세요. 중독은 당장 끊어야 될 것 같은 것들이에요. 알코올 중독, 술 끊으세요. 이렇게. 도박 중독, 도박 안 돼요. 지금 다 자산이 탕진하면 거지가 될 수 있으니까 도박을 끊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끊으세요.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안 봐요? 수업도 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친구들하고 공유도 해야 되고 좋아요도 눌러야 되고 네, 안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바르게 사용하자.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과의존이라고 씁니다. 과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빨라요.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먹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고 건강하게 해주는데 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아프고 우리 병원에 가야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성인병도 걸리고 예,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과하게 쓰면은 과의존이 걸리게 되고 우리가 심각하게 나빠진다. 과의존이 뭔가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은 과의존이라고 보는데요. 환자성이 증가하고 조절력이 감소하고 문제적인 결과가 이르게 되면은 이게 과의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저성은 스마트폰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지금은 학원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친구와 했던 게임만 생각이 나네요. 그럼 자, 이게 현저성이겠죠? 자, 우리 집은 하루에 2시간씩 보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항상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스마트폰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조절 실패가 되는 거고요. 자, 그로 인해서 문제적인 결과까지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해서 학교에 못 가고 있어요. 저는 학원 숙제를 매번 못 해가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몸이 아파요. 네, 이런. 자, 선생님은 예전에 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영양실조까지 봤어요. 네. 한국은 빈부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못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막 병원에 실려간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아, 세상에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하고 그 다음날 겨우 오후에 일어난답니다. 아침에 학교 못 가는 건 당연하고요. 오후에 일어난대요. 겨우겨우 한 끼를 먹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대충 먹지요. 그 이후로도 계속 스마트폰 사용을 하고 저녁을 먹을 때 있고 안 먹기도 하고 또 새벽까지 보고요. 결과적으로 쓰러지고 또 힘이 들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진단이 영양실조까지 나오더라 하는 거죠. 스마트폰 과의존이 참 무서워요. 자, 과의존이 어느 정도예요? 라고 봤더니 2020년에 껑충 뛰었어요. 19년도에는 20.0%에서 2020년에는 3.3%가 늘어서 23.3%를 보이고 있어요. 이유는 다 아시죠? 네. 지금도 뭐 4단계 격상한다고 막 문자 오는데 아, 선생님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하죠. 학교를 뭐 그냥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대학생들 진짜 불쌍하대요. 대학교 1학년 가면 우리 캠퍼스를 누리면서 진짜 연애도 좀 해보고 아름다운 캠퍼스도 좀 밟아보고 뭐 그런 낭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더니 어때요? 온라인 비대면 수업 이러죠. 아,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3.3%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일은 스마트폰 이 과의존 위험군이 청소년들이 5.6%로 껑충 뛴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 줌 수업한다고 스마트폰 켜고 다른 거 많이 했어요. 그치요? 또 인터넷 켜놓고 게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찔리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년 대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이 훌쩍 뛰었다는 거. 깊게 들어가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중학생이 제일 높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되었건 청소년기는 우리 유아동보다 선생님 같은 성인보다 훨씬 치수가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이 숫자를 낮춰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너무 높아. 40% 넘어가려고 그래. 안 돼요. 10% 이하, 20% 이하, 10% 이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 스스로 노력하자.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컨텐츠가 나쁜 건 아닙니다. 줌 수업 제대로만 한다면은 온라인 교육 제대로만 한다면은 도움이 되지요. 그 다음에 학업 업무용. 나는 내가 공부하고 내 진로에 필요한 거를 검색해서 더 좋은 성장에 사용하고 싶어요. 마음껏 하세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뉴스에 관심이 많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그렇죠. 를 보기 위해서 나는 스마트폰을 켠다. 좋은 일이죠. 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 해요. 왜 나쁜지 한번 볼게요. 막대 그래프 한번 옆으로 쭉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게임. 내 스마트폰 한번 열고 한번 보세요. 내가 게임이 쓸데없이 많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6개인가 뭐 거의 30개 가까운 게임을 본 적이 있라고 했죠. 우리 좀 스마트폰도 다이어트를 시키자. 앱을 정리해보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오랫동안 해온 거고요. 이 게임마다 다 레벨이 올라가 있어서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워보세요. 한번 인사하고 지워보세요. 그동안 재밌었어. 친구야 잘 가. 이러고 지우면 되겠죠? 두세 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용 컨텐츠 은나물이죠. 이거 왜 나쁠까요? 일단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다운로드를 해야 볼 수 있죠? 불법 다운로드 하면서 원하지 않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나쁜 사이트들 원하지 않는 도박 사이트 같은 게 딸려서 들어온다. 위험하다. 성인용 콘텐츠에서 보여주는 거는 다 왜곡돼 있다. 강한 자극을 줘가지고 우리를 더 보게 만들려는 속셈이다. 그거 보고 믿으면 안 된다. 자, 못된 성인식, 왜곡된 성인식. 영화TV 동영상 뭐가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시청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거 계속 시청하는 게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영향이 않아요. 넷플릭스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좀 밤을 새는 경우도 있지요. 드라마가 길잖아요. 드라마는 안 봅니다. 자, 과의존 계속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돋보기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 게임이나 뭐 SNS, 그 다음에 동영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알고 있었지만 너무 불편해서 생각하기 싫은 진실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게요. 게임은요, 내가 갖고 싶은 아이템. 차라리 로또 2등이 더 높다. 1등은 아니에요. 미안해요. 100만 번을 뽑아야지 나오는 로또. 그런데 내가 원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로또만도 못해요. 1등은 840만 분의 1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로또를 뭐 사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 모 게임 회사에 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칼은 40억을 써야 나온다고 합니다. 40억. 만약에 내가 그 칼이 있다면 누가 내 앞에서 40억을 썼고 내가 그 칼이 나올 때 진짜 막 정말 100만 분의 1 확률도 아닌 거죠. 혼난 확률로 뽑은 거고요. 아니면 나 혼자 40억을 쓰면 뽑을 수 있을 네. 모바일 동영상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평소에 72.2%가 유튜브를 본다고 돼 있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이 한 40% 넘게 1시간 이상 보고 있네요. 주요 검색 채널. 저도 언제 선생님도 어느 순간부터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물어보지 않고 유튜버에 물어보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유튜브로 배운 거 많아요. 독학으로. 예. 그리고 가짜뉴스 생산 유통기지 역할. 이거 정말 중요해요. 73.8%가 높죠. 이 유튜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바른 말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에요. 개인 방송. 선생님도 지금 이거 개인 방송 하고 있죠. 개인 방송이에요. 선생님도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어요. 자, 개인 방송에서 하는 거는 누가 어디서 이렇게 뭐라고 뭐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막 방송하는데도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게 진짜라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의 굉장히 취약한 부분은 바로 알고리즘인데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려면 두루 우리가 다 이쪽 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보여주고 유도를 해요. 선생님도 고양이가 예뻐서 고양이를 봤더니 계속 고양이만, 페르시안 고양이부터 샴부터 계속 고양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 영상 지겹다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알고리즘? 강아지. 왜 이렇게 귀여워요? 또 강아지를 계속 보다가 아기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많은 시간 유튜브를 뭘 본다? 고양이 영상, 강아지 영상, 아기 영상을 보고 있더라. 그럼 뭐 기분은 했고 좋아지긴 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준다. 우리가 잘못된 가짜뉴스에 속을 수도 있고 편협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SNS 한번 문제점을 보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경험들, 사이버 폭력 경험이 다 있다고 하네요. 4명 중 하나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고등학생 높죠. 가해자 경험이 16%나 있고 피해받은 경우도 15%나 있고. 그래서 유형을 봤더니 가장 많은 게 언어폭력이에요. 우리가 이걸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그냥 상처 때려서 맞은 거는
때리면 안 돼요. 한테 때려서 맞은 멍이 사라지면서 그 아픔도 사라지는데 우리 언어폭력 이런 거는 가슴에 멍이 팍 들어버리면은 오래 간다는 멍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 과거에 상처받았던 게 막 올라오죠.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조심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보겠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이버상에서. 선생님이 못생겼다고 선생님 못생겼다. 그게 과연 진실이어도 그게 못생겼다고 하면은 명예훼손에 걸리죠. 네. 게다가 선생님이 진짜 예뻤어요. 예뻤는다고 못생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혼나는 거예요. 벌금도 더 많고 더 법적인 문제가 많아요. 아. 사이버 명예훼손 그 친구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성폭력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법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가정폭력은 거의 없었고 몰래 카메라가 거의 그날 내가 갔을 때는 4명의 몰카. 네. 근데 결국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청소년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몰랐다 안 한 친구도 있었고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네, 성폭력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위험한 게 많아요. 우리 주위에서. 난 성폭력이 아니고 그냥 한 말인데요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면은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채팅 메신저에서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게임도 많지요. 게임 못한다고 뭐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임도 많고 SNS 상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유의하세요. 자, 웹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웹툰을 처음에 재밌게 보다가 중간에 포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네, 이게 지금 그걸 많이 늘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횟수를. 인기를 끈다 하면은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회차를 늘리기 위해서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캐릭터를 보면은 캐릭터가 굉장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네, 선정적인 캐릭터들이 많죠? 이렇게 해야지 구독자가 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를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무비판적으로 보게 된다거나 이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됩니다. 웹툰도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자 그래서 단순히 수용 소비하기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이상하잖아 보지 마세요. 네 문제의식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분히 그런 판단이 있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선생님 그럼 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은 뭐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자세, 우리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데요. 첫 번째로 팝콘 브레인 디지털 치매라고 되어 있죠. 팝콘 브레인이 뭐냐면은 영상이나 게임에 대한 자극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뇌가 받아들이다 보면은 작은 자극에 뇌가 반응하지 않는데요. 더 강한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뇌가 팝콘처럼 튄다. 그래서 팝콘 브레인. 예, 아주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뇌가 안 좋아지면은. 게다가 디지털 치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친구들 전화번호를 한 20개 가까이 외웠어요. 지금 겨우 내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가족 전화번호가 전부죠. 가족 전화번호는 거의 그 끝자리가 비슷해서 외우는 거지 친한 친구 번호도 진짜 외우기가 많이 힘들어요. 디지털 치매 증상이라고 하고요. 번호 우리 집 현관 번호를 한번 보안을 위해 8자리로 바꿔봤는데 와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여기 전혀 안 나요. 백지창처럼 하얘졌어요. 디지털 증상. 그 다음에 우리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오래도록 생활했더니 작은 소리를 듣는 기관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안청 듣는 게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보청기를 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너무 오랜 기간 장기간 사용하지 말자.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면 방해 안구 건조. 눈에 이물질이 낀 것 같아요. 눈에 벌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빠져요. 네, 이거 안구 건조증 증상이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북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시선이 이렇게 봐야지 아무리 올바른 자세로 봐도 뭐 이렇게 똑바로 보면 또 손목이 아프겠다. 그죠? 셀카 찍을 때나 이렇게 한번 스마트폰을 올 때 시선보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목에 있는 커브가 없어지면서 일자가 된다. 이게 일자목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거북목이라고도 하고요. 어깨도 뭉쳐요. 어깨가 뭉치면서 척추까지 휘지요. 척추 측만증까지 오게 되는 무서웁니다. 청소년기에 정형외과에 많이 와요. 자세 때문에. 아프다고 많이 옵니다. 자,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 볼 텐데요. 요새 저도 선생님도 그렇고 그 맥스도 그 아이폰도 맥스 기종이 좋고 갤럭시도 울트라 기종 점점 크고 화면이 좋더라고요. 또 태블릿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무겁더라고요. 무거운 걸 오래도록 들고 있으면 어디가 아플까요? 손목의 이 부분이라고 돼 있죠? 터널 증후군. 네, 병원을 찾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척추도 나빠집니다. 척추 측만증이라고 됐네요. 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신체가 나빠지는 증상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블루라이트 차단하자. 스마트폰은 우리가 화면을 밝게 보기 위해서 블루라이트가 첨가가 되는데 이 블루라이트는 자외선과 가깝다. 자외선이 직접 눈으로 들어오면은 저기 호주에 가면은 풀을 뜯어먹는 양들이 다 하나같이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장님이에요. 이 양들이 왜 앞이 안 보이지? 라고 봤더니 그쪽만 오존층이 환경오염 때문에 파괴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외선이 원래 오존층이 자외선을 반사시켜 주는데 반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서 불쌍하게도 양들이 시력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이 뭐다? 자외선과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스마트폰 사용하고 이 파란 불빛을 차단하지 않으면은 우리 시력이 많이 저하된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루라이트 차단해야 되죠? 선생님도 걱정이 돼갖고 100% 차단해 봤더니 화면이 거의 너무 불편하고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일정한 시간에 보는 습관.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평일에는 2시간, 주말에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규칙을 예시하고 있고요. 최소한 공부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잘 때는 보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잘 지켰을 때는 보상을 주고 못 지켰으면 처벌을 주는 거 스스로 한번 규칙을 정해보세요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죠? 아까 얘기한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스마트 쉼 센터라고 치면 들어갈 수 있다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자가 진단 척도라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세하게. 네. 그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나 올해는 안전하네. 그러면 어떻게? 후반기에도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나를 점검해보면은 좋은 습관이 내 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스몬비에 대해서 아세요? 스몬비? 스몬비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좀비 같네? 라는 신조어예요. 스마트폰 보는 좀비 그래요. 스몬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함께 해주세요. 계속 스마트폰만 볼 거야? 안 되지. 스마트폰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당신이 스마트해지는 길입니다. 왼중에 이제 스마트폰 좀 안 보면 안 돼요. 이거 아이들 교통사고 사망률이 이 스마트폰도 많단 말입니다. 위험해요. 딸 같은 경우에는 최신용 스마트폰 떨어뜨려서 그냥 액정이 지지지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 중에 만져서 보행 장애물에 걸린다거나 또 부딪힌다거나 해서 자꾸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니까 이것만은 하지 말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거나 가방에 넣어서 이동하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급한 전화다 혹은 내가 지금 카톡을 보내야 된다 바쁘다 이럴 때는 구석자리로 옮겨주세요. 거기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동 중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꼽지 마세요. 찻소리가 안 들려요. 찻소리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킬 수 있겠죠? 자, 이제 안전 영역에서 게임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아이템 구입.
아까 얘기했죠. 로또 2등이 더 확률이 높더라. 네.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이 혹시 내 나이에 맞을까 틀릴까? 선생님 지금까지 그냥 했어요. 뭐 어때요? 안 돼요.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등급에 맞는 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웹툰은 패스해버리라. 성인 인증을 필요로 하는 웹툰 하지 말란 소리예요. 보지 말란 소리고요. 스마트폰 소액 결제 차단이 있어요. 이걸 왜 사용해야 되냐?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들 거의 다 현질을 유도하고 있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아, 이것만 사야 되는데, 새 거가 나왔네. 나 이거 꼭 필요한데 어쩌지? 이것만 지르면 나는 레벨업 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현질을 하는데 1위부터 상위 100위까지 게임이 모두 인앱 결제, 현질 유도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통신사에서 할 수 있어요. 통신사에 가면은 차단 기능이 있어요. 뭘 차단한다? 결제 차단, 소액 결제 차단. 자, 스마트폰 안전하게 쓸 수 있겠죠? 과감하게 차단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 영역에서 대화보다 스마트폰만 하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하게 온라인에서 비속어를 쓰다가 자칫 잘못해서 오프라인에서도 비속어를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황당하게?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돼본 경험이 있나요?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려니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SNS에서 올라오는 내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분노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자, 이게 관계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이고요. 친구랑 시간이 보내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같이 있는 친구 화나요. 야, 너는 지금 나 만나는데 계속 스마트폰만 보니? 이렇게 화나죠. 스마트폰 단톡방 다 알람 오프해주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밀린 거 한꺼번에 읽어도 돼요. 수시로 안 봐도 됩니다. 온라인에서 바른 말을 쓰면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엉뚱한 말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매너를 갖추고 있으면은 얼마나 멋질까요? 정말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죠. 그런 친구들. SNS에서는 다 연출된 사진이에요. 아까 딸 얘기해서 또 미안한데 그 딸한테 음식 주문이 오면은 한 40장을 찍어서 다 식어서 먹습니다. 우리는. 아, 근데 진짜 사진은 정말 잘 찍어요. 진짜 먹음직스럽게 찍더라. 자, 그 다음에 핸드폰 어플에 사진 예쁜 거 카메라 잘 나오는 뭐 캔디 카메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플이 한 10개 이상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제일 예쁘게 나오는지 그 각도, 얼짱 각도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꼭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상실하면 된다? 상실감을 가지면 안 된다. 연출된 사진이니까 꼭 명심해야 된다. 기억하세요. 이제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기쁘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스마트한 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평가를 한번 풀어볼게요. 복습이에요. 복습. 졸리게 하는 호르몬 분비 억제. 수면 시간 부족으로 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청광색빛. 이게 뭘까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 청광색빛. 정답. 블루라이트. 네. 2번 문제. 스마트폰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신조어는 아니고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스마트폰 하는 게 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저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네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스마트폰 과의존. 네, 선생님이 좀 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이죠. 안전 영역에서 손사고 날 수 있어요. 머리를 푹 숙이면서 걷지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해서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살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정답? 네, 스몬비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SNS의 과다한 사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만 불행할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을 느끼네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의 앞자만 따서 만든 이 신조어는 바로 뭘까요? 네,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네, 카페인 우울증. 우울증에 빠지지 말자고 했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버릴 것만 알려줄게요. 꼭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거리에서 이어폰 끼고 걷기. 큰 소리가 들으면은 자동차도 못 피합니다.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 네, 15세, 18세 등급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웹툰은 오늘부터 그냥 손절해버리세요. 보지 마세요. 심각한 수준의 개인 방송. 이전에 그 먹방을 봤는데 엄청나게 먹어요. 저걸 다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지 놀랬어요. 그런데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우리하고 위 구조가 다르대요. 세상에 사람은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도 모르고 나도 저만큼 먹을 수 있나 하고 따라하다가는 병원행 응급실로 가게 되겠죠. 욕 배틀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있다면은 똑같이 손절하세요. 구독 취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기 해도 되고. 너무 욕을 많이 한다 그러면 진짜 기분이 나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사용, 선용 다르게 사용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높아지고 사용 태도도 성숙해지고. 네, 우리 친구들 나중에 다 개인 방송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성숙한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의 꿈과 미래와 더 가까워지게 사용하자. 가까워지고. 자,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감사해요. 선생님하고 지금 함께한 내용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한두 개라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바라는 건데 다음에 한번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